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법령을 모두 했고요. 이제 오늘은 실무할 차례인데 법령이 시험에 거의 35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최근 5년간 기출 문제를 보면 원래 산업인력공단에 공고되어 있기는 법령을 70% 내외, 실무를 30% 내외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최근 출제 경향은 거의 법령에서 85% 가까이 출제됐습니다. 사실 또 어디까지가 실무고 어디까지가 법령인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확인 설명과 관련된 게 이게 법령으로 볼 수도 있고 실무로 볼 수도 있거든요. 확인 설명과 관련된 거는. 자, 그래서 지난주 했던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거의 8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보면, 자, 먼저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 또는 공급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하고요.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신고합니다. 무효 취소,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에게만 요구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신고 의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효 취소 해제되는지 안 되는지 개업공개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소송해가지고 무효 소송을 해가지고 3년 후에 확정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제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정체계에 의해서 금정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이고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입니다. 위반 시제제 거짓 신고한 경우에 10% 이하 과태료로 개정됐습니다. 작년에. 옛날에 5% 이하 과태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도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경기도 광역시 안에 있는 군지역만 해당되고 그 외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역시 개업공개사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해줄 의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등의 해제, 변경 신고도 3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인데요.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외국인 특례입니다. 특별히 예외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만 신고하는데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교환계약, 증여계약도 신고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물론 외국인이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그건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을 뺀 나머지 교환계약, 증여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이외의 원인, 신축, 정축, 개축, 재축 등 그 다음에 판결 뭐 이런 것들, 상속, 경매 이런 것들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암기 프린트 27번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처리하는 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위반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장관, 같은 시도 안에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만 허가받습니다.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예약. 유상계약만 허가받기 때문에 무상, 증여계약 이런 것들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역시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요. 허가 안 받으면 무효고 주거지역, 미지정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만 허가받습니다. 사용 업무기간이 있는데 주거용지, 그 다음에 복지시설, 편익시설,
대체 토지 취득 2년이고 사업용 토지 4년, 현상 보존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무효고요. 2년 이하의 진역 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10%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행할 때까지 계속 돈을 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벌금은 딱 한 번만 내고 끝이죠. 이거는 이행할 때까지 계속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중개사물 조사 확인 방법, 분묘기지권, 농지법, 확인설명서, 서식 4가지 비교하는 거, 그리고 전자계약,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 실명법,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하는데요. 오늘 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거는 반드시 나오고요. 부동산 실명법은 최근 5년간 4번 나왔습니다. 80% 출제 확률입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거의 안 나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의 핵심 내용은 계약서 금인받는 건데요. 지금은 금인받을 일이 없습니다. 개업공개사님들이. 그래서 실무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최소한 2문제는 확실하게 나오는데요. 나머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앞에 법령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기본서 485페이지 확인 설명해야 될 게 암기 프린트는 6번에 있습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9가지입니다.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조사 확인하는 방법, 소재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의 확인은 지적도, 임야도를 봐야 되고요. 지목,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로 표시되어 있죠. 지금 실무기 때문에 전과목이 다 나올 수 있다고. 공법, 지적법 전부 다 실무, 여러분들이 실무하려고 다른 과목 배우는 거잖아요. 세법 모든 게 다 실무입니다. 자, 면적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보고 확인하고요.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지적도, 임야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적도, 임야도가 이렇게 도면으로 돼 있죠.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돼 있고 지목, 천, 원, 차, 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용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이게 경계죠. 경계 확인할 수 있고 도각선, 그 다음에 생긴 모양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세는 확인할 수 없죠. 시험에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지형과 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 지형, 생긴 모양은 확인할 수 있는데 지세, 기울기는 확인할 수 없다. 기울기는, 지세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여기 있는 지세, 현장 답사 또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건축물인 경우 기본적 사항은 건축물 내장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방향이라든지 건축 설비라든지 외형, 노후 상태 이런 것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건축물 내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방향이. 우리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남향을 선호하고요.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쪽을 선호합니다. 북쪽 적도를 바라봐야 태양을 보니까. 그래서 북쪽의 방향인 게 한 2배 정도 비싸더라고, 호주 같은 데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남향이 다 선호하기 때문에 요즘 아파트 지으면 정남향을 안 짓고 남동향 또는 남서향을 짓죠. 남동향, 남서향 중에서는 뭐가 살기 더 좋아요? 남동이 좋아요, 남서보다? 아니, 몰라서 저는 잘 판단을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좋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텐데 지금 젊은 사람은 또 남서향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가 사는 집이 남서향인데
남서양에 한 20년 가까이 남서양만 살아봐가지고 내년부터는 제가 남동향 분양받아놨어요. 이제 그 분양받은 집은 남동향이에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남동향은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고 남서향은 오후에 햇빛이 들어오죠. 한 4시 뭐 이 정도 되면 햇빛 들어오니까 뭐가 좋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 비스듬하게 지으니까 전부 다 뭐 전 방향이 북쪽만 보고 짓는 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일산 같은 데도 호수공원을 보고 있는 게 서쪽에 서향이 호수공원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또 서쪽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호수공원 이런 게 보이니까. 자, 어쨌든 이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건축물 내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특히 방향이 건축물 내장에는 안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인데요. 민법에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 분묘기지권하고 법정지상권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외려 법정지상권이 많이 나오고요. 중개실무에서는 분묘기지권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 분묘기지권은 해마다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아까 뭐 반드시 나온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하는 거는 2문제 정도는 확실하게 나오고 이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중개실무상 분묘기지권은 꼭 알고는 있어야 되죠.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오래된 묘들 20년 넘은 것들은 땅 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바뀐 주인이 그 묘 이장하거나 강제로 파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땅을 채유효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뭐 극단적으로 지역권에 유사한 물권 하면 X입니다.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입니다. 지상권이라는 것은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 뜻이죠. 지상권. 자, 그 다음에 지역권은 뭐 거의 민법에서도 지역권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죠. 잘.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별로 없는 것들은 시험에도 잘 안 나옵니다. 자, 분묘기지권 인정되려면 봉분이 있어야 된다. 봉분이 뭡니까? 위로 묘가 블루같게 올라온 거 이게 봉분이에요. 그래서 평평하게 묻어놓은 것, 노무현 전 대통령 묘를 가보면 평장이에요. 평평하게 그냥 땅에다가 자연석 돌만 하나 얹어놨더라고요. 그 돌 밑에 골분, 뼈의 가루를 묻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 평장입니다. 그건 평평하게 묻어놨다고. 암장은 뭐예요? 밑으로 푹 파고 우리 뉴스에 보면 살인사건 암매장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암매장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놨기 때문에 그건 묘가 있는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요. 가묘, 예장 같은 말입니다. 가짜 묘가 가묘고 예장 미리 묻어놓은 예습할 때에 미리 묻어놓은 게 예장이죠. 명당 자리 미리 잡아놓는 경우가 있다고요. 죽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봉분 안에 시신이나 유골이 있어야 됩니다. 유골, 유발. 죽은 사람 머리카락이 묻혀 있어도 인정됩니다. 유발. 왜냐하면 비행기 추락해가지고 시신도 못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 있던 머리카락 묻어놔도 그건 분묘기지권 인정돼요. 유발이라고 하죠. 그 유발. 죽은 사람 머리카락. 살아난 사람 머리카락은 안 되죠. 죽은 사람 유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성립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1번은 주인 동의받아서 묘를 설치한 경우고요. 2번은 주인 동의받지 않고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하겠다 안 하겠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팔았으면 분묘기지권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서 중개할 때 반드시 묘 이장할 건지 안 할 건지 특이하게 적어야 되겠죠. 안 적고 그냥 중개를 했다가는 내가 묘 이장한다고 했냐 판 사람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산 사람은 당연히 묘가 없어야 이거 뭐 골프장 지으려고 또는 뭐 펜션 지으려고 했는데 묘 있는데 어떻게 짓냐 해가지고 개업공개사한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장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걸 개업공개사가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은 약속한 걸 그냥 적어만 죽으면 돼요. 특약으로. 그러니까 꼭 묘는 개업공개사가 묘가 몇 기가 있는지 정확하게 셀 수 없죠. 그 주인한테 몇 기가 있다. 만약에 추후에 잔금 치른 후에 또는 잔금 치르기 전에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것도 적는 게 좋아요. 만약에 분묘 1기당 이장 안 하면 뭐 1억씩 감액하기로 한다. 매매 잔금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또는 1,000만 원씩 감액하기로 한다. 그럼 1,000만 원이나 감액하나 이렇게 하면 그럼 안 옮길 거냐 이렇게 또 물으면 되겠죠. 역으로 옮긴다 해놓고 옮긴다는 말만 했으면 의사표시만 했으면 옮겨야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 말로만 해놓으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계약서에 특약으로 문서로
묘 이장하겠다 이렇게 적었으면 이장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3번의 경우 이게 3번은 현실적으로는 일반적인 매매 계약에서는 거의 안 일어나고요. 경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경매로 낙찰 받았다면 경매 낙찰 받아도 그 원래 묘 주인이 묘 이장한다는 말 안 했잖아요. 낙찰자한테.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지료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돼요. 분묘기지권이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적격낙자,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다 내는 순간 성립하는 거죠.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근데 시효 취득한 경우 여기 시험에 출제됐어요. 시효 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두 가지 구분하는 게.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영구 무한히 존속된다. 그러나 타주점유다.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 타주점유죠. 자주점유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게 자주점유.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자주점유해야 되죠. 소유의 여사로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주점유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뿐이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건 아니라고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뿐이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사회 통념상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봉분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요. 앞에 있는 걸 상석이라 하고 옆에 세우는 걸 비석이라고 하고요.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약간 둔덕을 조성해 둔 것이 있는데 이걸 사성이라고 합니다. 판사가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요.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안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효력이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이 말이 판사가 말을 어렵게 해서 일반인들 못 알아듣게 변호사 써야 되도록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뭘 보고 판단한다 했어요. 개별적으로 판단하니까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고. 이게 사성이 너무 100m 뒤에 있으면 안 미칠 수도 있겠죠. 통상적으로 바로 뒤에 있다면 미칠 가능성이 많겠죠. 그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사회 통념이라는 것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죠. 시대 상황이 변하면 사회 통념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통정하다가 구속됐다 이런 건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통정이 뭐냐면 간통하다가. 옛날엔 구속이었어요. 간통하면. 지금은 간통해도 괜찮진 않아요. 민법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야 돼요. 단 형사처벌을 안 받을 뿐이에요. 어쨌든 사회 통념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이제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손만 잡으면 결혼해야 됐어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손잡고 가다가 적발돼가지고 바로 쫓겨나가지고 중학교부터 저는 도시에 나와서 혼자서 자취하면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창피해서 동네에 못 사니까 빨리 나가라 이래가지고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프랑스 같은 데는 뭐 거의 60% 정도가 전부 다 동거하고 결혼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동거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요즘은 통념이 바뀐다는 이야기. 사회 통념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 중에서 일방이 먼저 사망해가지고 보통은 남편이 먼저 죽죠. 남편이 죽어가지고 이게 분묘기지권이 생기고 있다면 옆에 부인묘로 쌍분, 합장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두 개 합해서 장사 지내는 거. 지금 일본에서는 이거 무슨 친구라 하더라. 죽어서 친구 묘우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자로 묘지 친구 찾고 있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런데 일본에는 죽어서 같이 묻히려고요. 왜냐면 일본은 1년에 150만 명 죽는데요. 우리나라는 3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죽고요. 우리나라보다 최소한 3배 이상 더 많이 죽는다. 일본이 죽는 사람이. 일본은 초고령 사회잖아요.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사회고요. 묘우라고 하더라고. 묘지 친구에 찾고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식들도 전부 다 안 보려고 하고 이러니까 자식들도 돈만 주면 부모 싫어하거든요. 미리 다 달라 하고 다 주고 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찾아올 필요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합장 허용되지 않는다. 합해서 장사 지내는 거 합장, 이렇게 두 개 같이 묻는 걸 합장이라고 그래요. 합장인데 요걸 쌍분이라고 그래요. 봉분이 두 개 있는 걸 쌍분. 그 다음에 봉분은 하나인데 요 안에다가 관만 두 개 넣는 경우도 있죠. 이걸 단분이라고 하죠. 단분. 다산 정약용 선생 저 팔당댐에 가보면 거기 묘 보면은 합장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비석에 보면 누구 지묘 해가지고 이름 2명 적혀져 있어요. 2명 적혀 있는데 봉분은 하나밖에 없으면 그 둘이 합장된 거잖아요. 단분 형태로. 그래서 합장 허용되지 않는다. 단분, 쌍분 다 안 됩니다. 합장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일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규직은 계속 존속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비가 와가지고 장마가 져가지고 일부 떠내려갔다 하더라도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묘규직은. 그 다음에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경우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규직은. 근데 그 전에 설치해가지고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 지나지 않았지만 이게 판례가 1995년도 설치했어요.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분묘규직은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했어요? 땅 주인 같으면 2001년 1월 13일 날 소송을 해야 되겠죠. 구리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겠죠. 판사들이 말을 어렵게 하더라고. 이걸 구리 소송이라 하더라고. 굴착 파내가지고 이장하는 걸 구리 소송을 해서 강제 집행을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도 시골에 산이 제 산은 아니지만 옛날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산이 많이 있는데 누가 제 어릴 때 보니까 누가 묘를 막 새벽에 가서 설치하고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 보고 왜 우리 산에 다른 사람들이 묘 설치하는데 가만 내버려 둡니까? 이러니까 그 내버려 두라. 잘못하다가 나무 묘 잘못 선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무 산에다 많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20년 넘었으면 1995년도 설치해가지고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 안 지났지만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분묘규직은 인정된다. 그러나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분묘는 이제 분묘규직은 시효취득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사망해도 이제 30년밖에 땅속에 묻힐 수 없고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년. 그럼 최장 60년밖에 땅속에 묻힐 수 없습니다. 60년 지나면 다 철거해야 됩니다. 대대로 된 것도 설치 못해요. 이제 전국토가 묘지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묘를 설치할 수 있죠. 일본이나 중국은 아예 묘 설치 금지입니다. 아예 안 됩니다. 처음부터 묘 설치 못해요. 그 일본에는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 묘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집 마당에다 묘를 설치해놨더라고요. 안 가보셨어요? 일본에 가보니까 하얀 막대기 꽂아놨던데요. 일본 자기 마당에 나 들어간 입구에 골목에다가 그냥 화장해가지고 그 골분 뼈의 가루만 묻어놓은 거예요. 지금 무서워요. 죽은 사람 이야기하니까. 네? 저도 어릴 때는 죽은 사람이 무섭더라고. 산에 혼자 가면 막 묘에 귀신 나올까봐 무섭고 그렇더라고 솔직히. 근데 지금 나이 먹으니까 산 사람이 더 무서워. 지금 죽은 사람보다. 죽은 사람 별로 안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 굴 파놓고 자기 부인 묘 안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기어 나오는 남자도 있던데요. SBS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또 자기 집 마당에다 묘 설치해놓고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갔다 왔다고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평소 살았을 때 효도했겠어 안 했겠어요? 안 했고요. 부인 죽어서 그래 하는 그 남자도 맨날 술만 쳐드시고 평소 때 잘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아들하고 제가 어머니를 제가 한 20년 모셨는데 묘에 가니까 막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있을 때 잘해드릴까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는 이제 살아있을 때 잘해라. 죽고 나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죽고 나서 그렇게 해봐야 소용도 없죠. 저는 뭐 어머니 살아계실 때 최선을 제가 2000년 쌀밥집도 엄청나게 많이 와서 어머니가 좋다고 해서 그리고 돌아가시고는 이제 아들이 가자고 해서 한 10년 만에 처음 가봤어요. 안 가다가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금 전에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고요. 2001년 1월 13일 이후는 자기 땅에 묘 설치하는 것도 이제 최장 60년밖에 안 돼. 그래서 보통 보면 뭐라고 하지, 이게 그 무슨 공원묘지 이런 거 있던데 보면 60년 동안 해가지고 얼마 돈 내고 이렇게 하죠. 제 자형, 매형, 자형, 매형 둘 다 표준말이라고 하던데요. 누나 남편을 원래는 자형이 맞아요. 자매할 때 누이 자자, 언니가 자자잖아요. 매가 여동생이고요. 그러면 매제는 여동생 남편이 매제고 자형은 누나 남편은 자형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나라 표준말은 둘 다 서울에서 매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매형, 자형 둘 다 맞다고는 하더라고요, 표준말로. 그 자형이 지금 뭐 한 누나가 지금 80 넘었으니까 제가 8번째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자형도 지금 한 90살 다 돼가요.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그 60년 매장하는데 보니까 5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가까이 달라 하더라고, 돈을. 무슨 차이가 나는지 보니까 그냥 등나무, 향나무, 좋은 나무에다가 그냥 아들 이름 하나 써주면 비싸요. 나무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별로 나무 싼 거 하면 500, 최고 싼 게 5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60년 동안. 또 매년 아마 관리비 좀 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돈 내고요. 6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60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한테 분양하겠죠, 그 땅을. 계속. 안 그러면 지금 계속 땅 묘 다 만들어 버리면 우리나라 전국토 묘지화 돼가 사람 살 데가 없잖아요. 묘 있으면 무수해가지고 또 거기다 아파트 같은 거 짓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 아파트 지금 금단신도시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공동묘지예요. 그 금단신도시도 땅이 좋은, 터가 좋은 데가 다 공동묘지에 지금 저 별내면 여기도 구리 남양주 별내 신도시도 전부 공동묘지였지. 그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그 옆에 다 옛날에 공동묘지 있던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아파트 지나오면 다 좋아요. 잘 돼요. 명당자리거든요, 전부. 자,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들입니다.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거고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사람은 사망을 해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매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그리고 또 화장 같은 거 하려면 무조건 그냥 화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의사의 사체 금환서가 있어야 돼요. 자연사했다는 거 입증을 해야 가능해요. 살인사건 나가지고 그냥 매장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화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옛날에 저도 시골에서 보면은 입관, 간에다 넣는 게 하루 지나야 간에다 넣어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관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요즘은 살아난 사람이 뉴스에 없잖아요. 왜? 죽자마자 바로 빨리 냉동실에 쳐넣어버리니까 못 살아나게, 혹시나 살아날까봐. 요즘은 살아났다는 뉴스가 안 나와요. 외국에는 뉴스에 간혹 나오죠. 입관해놨는데 간 부수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입관할 때 아예 구멍을 다 막아버리더라고. 숨 못 쉬게 코에도 다 막아요. 솜 같은 걸로. 그래서 아예 다시 살아나기는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죽으면.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겁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화초,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자연장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강이나 바다에 뿌리는 거는 불법입니다.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 강이나 바다에 뿌리는 사람 많죠. 그 강이나 바다에 뿌리면 고기가 그거 먹고 또 우리 사람이 고기 잡아먹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안 됩니다. 그런 거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장 이거는 저도 아파트 뒤에 산에 가면서 보니까 소나무에다가 어머니 편히 쉬십시오 큰아들 이름 적어가지고 이렇게 편말 붙여놨더라고. 그 소나무 뿌리에다가 뼈의 가루를 묻어놨다는 이야기죠. 자연장 한 거예요, 그게. 그거는 별로 안 무섭더라고. 봉분이 없으니까. 봉분이 있으면 약간 좀 무섭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시골에서 이게 묘 봉분을 가니까 여우가 옛날에 막 구멍 동그랗게 내가지고 그 시신 파먹고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못 보셨어요? 묘에 동그랗게 굴 뚫힌 게 있더라고요. 여우가 파먹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개장, 옮기는 걸 개장이라고 합니다. 봉안은 옛날에 납골이라고 불렀습니다. 봉안시설 옛날에는 납골 땅이라고 했습니다.
안치하는 걸 봉안이라 하고요.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그럼 묘지하고 분묘하고 뭐가 더 넓은 개념입니까? 묘지죠. 공동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가족 분묘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분묘는 그냥 한 사람 묻어놓은 장소, 그게 분묘고, 분묘고,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이니까 가족묘지, 종중묘지, 천주교 묘지 이런 말을 쓰잖아요. 명당 자리에 전부 다 묘 설치한다고. 용인에도 많지. 용인이 명당 자리가 많죠. 용인에 그래서 공동묘지 많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기업 총수나 이런 분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아까 분묘기지권하고 차이 나는 게, 가장 큰 차이 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분묘기지권은 영구 무한히 존속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분묘기지권은 면적 제한이 없는데 여기는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면적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영구 무한히 분묘기지권은 어디 설치하면 안 된다는 장소 규정이 없는데 지금은 장소 규정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SBS에 자기 집 마당에다가 묘 설치해 놓은 사람, 제가 SBS 시청자 게시판에 불법행위 조장하는 SBS 자폭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글 하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댓글 달았더라. 몰랐다.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주거지역에 자기 집 마당에도 설치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좀 죽은 사람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데는 안 그렇다고 자기 집 골목에다 다 묘 설치. 묘가 다른 게 뭐 봉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편말만 하나 적어 놓은 거예요. 하얀 막대기 하나 꽂아놨어요. 일본이 종교가 우리나라보다 원시적이죠. 샤머니즘이 많다고. 일본은 전부 신사잖아요. 신사가 뭐 수천 개가 넘어요. 신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그냥 나무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거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원시 종교죠. 그냥 샤머니즘이죠. 어떻게 보면. 약군, 우리나라 뭐 그 약군 그때 전범들 매장돼 있는 그런 신사도 있지만 나무 같은 거 신사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이내에 철거해야 된다. 시험에 1년 대신에 6개월, 2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기간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철거해야 된다고요. 매장된 시설물을. 자, 그 다음에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가족 종중 문중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시험에 20제곱미터 X. 왠지 20제곱미터 같잖아. 한 명 묻으면 10제곱미터니까 부부 합장하면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 이거 시험에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지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매장하지 말고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한마디로 말하면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딱 한 줄로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을 만들 2001년도만 해도 매장하는 비율이 80%가 넘었대요. 그럼 국민정서상 그런 법 만들면 국민들 불만이 많겠죠. 근데 우회적으로 다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은 매장할 곳이 없어요. 화장해야 돼요. 법을 100% 지키려면. 그래서 대통령 대권 후보들 보면 전부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뉴스에 나온 거 봤어요. 이낙연 전 총리 부모님 묘를 밭에다가 도로가 동생 밭에다가 묻었다고 농지법 위반, 농지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또 도로로부터 300m, 500m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나왔어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제주도에 있는 땅 뭐 위반했다고 뉴스에 나와서 대권 후보들은 다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대권 후보니까 나오는 거고요. 100% 위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99%는 다 위반했어요. 왜냐하면 도로 하천으로부터 뭐 300m 떨어져야 된다 이러면은 직선거리로 설치할 데가 없죠. 묘 사실상.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상. 개인 자연장리는 30제곱미터 미만. 요건 또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법 만드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이럴 것 같아요. 미만, 이하. 그럼 규칙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하 반대가 초과입니까? 이상입니까? 이하 반대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수학책에 나오는데요. 이하 반대가 이상이냐고요? 초과냐고요?
초과죠. 자, 그 다음에 사전 신고, 사후 신고, 사전 허가. 이것도 좀 헷갈리니까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사전 신고, 미리 신고하는 게 개장, 화장, 옮기는 것, 화장하는 것. 그 다음에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리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설치 신고. 사후 신고는 매장,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리는 사후 30일 이내에 설치 신고하면 됩니다.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 게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법인 자연장리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럼 뭐 미리 허가받도록 하는 거는 뭐예요? 이게 가급적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개인 묘지도 아니고 가족 묘지면 분묘가 여러 개 들어가잖아요. 10개 이상. 그러면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허가받는다는 말은 가급적 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허가라는 건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는 게 허가잖아요. 허가는. 그 사후 신고 이거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미리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사후 신고니까. 자, 다음은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공법에서 2문제 정도 줄 때 되는데 농지법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